안녕하세요. 보건쌤입니다. 선생님들 임용시험 1차 잘 보셨나요? 제가 임용고시에 대한 영상을 예전에 많이 찍었는데 최근에는 임용고시 영상을 찍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 좀 바쁘기도 했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가 바빠지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찍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2차 면접에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들 그리고 제가 답변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창의적인 답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창의적인 답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그리고 책 같은 걸 보면서 답안을 많이 구성했었는데 창의적인 답변을 구성하는 게 막 거창하게 누군가가 생각하지 못한 나만의 특별함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답을 하고 싶다면 어떡하지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 걸 한번 모방해보고요. 거기에 내가 찾은 정보들 그리고 나의 생각, 가치관들을 녹여내서 답변을 한다면 그게 충분히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 지금 스터디를 구성해서 면접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스터디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창의적인 답변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같은 교과끼리만 스터디를 구성하지 마시고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구성하면서 다른 교과와 내 교과를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교과에서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답안을 요구한다면 교과 선생님들한테는 수업적인 측면, 학습 지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보건에서 전혀 동떨어진 그런 질문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보건 수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런 교과 선생님들의 그런 역량을 답변 속에서 찾아내서 그 답변을 내 답안으로 만들면 그것만큼 창의적인 답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과에서 어떤 것을 중시하는지 그리고 다른 교과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은 그 스터디 시간밖에 없어요. 교사도 다른 선생님들과의 협력 수업, 융합 수업 이런 부분이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교과의 영역을 굳이 내가 하겠다. 내가 이런 부분까지 도맡아서 하겠다. 이럴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과 영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하되 그 교과 선생님과 나와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터디 1은 정말 다양하게 구성하시는 게 좋고 제가 스터디할 때도 저는 정보과 선생님, 컴퓨터 선생님, 기계공학 쪽 선생님도 있었고 그렇게 좀 다양한 선생님들로 구성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배운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보건 선생님들끼리만 뭉쳐서 하지 마시고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구성하셔서 답변을 좀 풍족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답변 구성할 때 알쓸신잡이 정말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는 너무 유용한 요소였는데 최근에 이거는 모든 교육하는 사람들이 봐야 되겠다 싶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예전에도 소개드렸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요. 선생님들 보셨나요? 제가 오은영 박사님의 팬이기도 한데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저는 아이들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거기서 오은영 박사님이 가족이나 그 학생한테 내려주는 처방이 있는데 그 처방을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미취학 아동, 어린 아이들을 줄을 이뤄서 나왔다면 요즘은 초등학생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 중학생까지도 나옵니다. 학교에서는 그 아동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카메라에 담으면서 학부모와 부모 상담하는 장면도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이 그 아이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불안이에요. 불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내재적인 감정으로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안적인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그게 어떠한 문제점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이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난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유가 되신다면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서 그 금쪽 처방을 보고 우리 학교에서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는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오은영 박사님이 쓰신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도 진짜 너무 유용해요. 육아 서적이긴 하지만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말로 풀어내 주시는 점이 저는 이거 보면서 면접할 때 너무 유용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주로 상대해야 되는 건 아이들인데 항상 어른의 시선에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판단하고 그 아이들의 생각을 어른의 눈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금쪽 같은 내 새끼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그런 책을 보면서 어린이의 시선으로 그 마음을 읽어주면 공감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걸 보면서 내 면접 답안을 녹여내고 요즘 면접 문제에서 학부모와 어떻게 상담할 거니까 시연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이 학생을 지도할 때 어떻게 상담해 줄 수 있는지 직접 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선생님들이 꼭 그 책을 읽으시면서 창의적인 답변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답변을 준비할 때 좀 현실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실적인 대답이라 하면 만약에 반에서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한 학생이 계속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그러면 나는 그 한 명의 학생을 포기하고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학생을 배제하기 쉬운데 우리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습 장애가 있는 우리 반에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 학생을 타임아웃 시켜요. 복도에 따로 분리시켜요.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 구성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 반 사회성도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아이가 만약에 딱 배제되었을 때 그 배제된 아이는 학생들에게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학습에 흥미를 잃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학습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 꼭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 건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